우리나라의 위성들을 관제하고 운영하는 항공우주연구원 위성종합관제실. 아리랑 위성 2호와 천리안 위성. 지난 3월 9일 이곳엔 여느 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해 2월 발사한 우리나라 첫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에 정체불명의 위성이 다가오고 있다는 데이터가 도착한 것이다. 다행히 천리안 위성의 궤도를 조정해 충돌은 피했지만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만든 우주 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후 이 미확인 우주 물체는 러시아 첩보 위성으로 밝혀졌다. 분석상으로는 최 근접했을 때는 몇 킬로 정도 단위로 근접한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시험실에서 제가 분석을 한 거지 실제로 어느 정도 근접했을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위성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장치, 레이더, 광학 추적기 등이 각각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900여 개의 위성들이 궤도를 선회하고 있다. 이 중 궤도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불과 100여 개. 나머지 위성들은 어떤 종류인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가운데 우리의 경제나 군사 동향을 탐지할 수 있는 첩보 위성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우주 감시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미국으로부터의 제한적인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알 수 없는 우주 물체가 우리의 위성에 충돌해 막대한 손실을 입혀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현재 우주물체 관련된 정보들을 주로 주변 우방 국가들의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로서 그리고 위성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서 우주물체에 관련된 감시체계 구축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찌감치 우주 감시전에 돌입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우주 감시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스위스의 수도 베른, 국제우주과학연구원이 위치한 곳이다. 유럽 우주국 이사회 회원국인 스위스는 지난 1995년 독자적인 우주 연구를 위해 연구원을 설립하고 우주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우주과학연구원과 인접한 베른 대학, 이 대학에 소속된 천문연구소에서도 우주 물체 감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The SLR system is of course a day and night system, standard today I believe. Otherwise you would have only half a day available or half of 24 hours available on the average. And he is then also together with ESA building up a catalogue of space debris. Alps Mountain over there. 베른 대학에서 20km쯤 가다 보면 푸른 초원 위에 아담한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베른 대학에서 운영하는 지머발트 관측소.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우주 물체를 추적하기 위해 24시간 관측 시스템을 가동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세워진 이 관측소는 1959년부터 40cm와 60cm 직경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해왔다. 이후 1970년대에 와서 새로운 관측 기술인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에 처음으로 루비 레이저를 이용한 시험 관측이 이루어졌고 1976년에 레이저 위성 추적 관측소가 완성됐다. 지머발트 관측소는 일반적인 천문 관측용 망원경과 우주 파편 감시를 위한 광학 망원경, 그리고 위성 추적을 위한 레이저 망원경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The telescope, the name is ZIMLAT, the Zimmerwald Laser and Astrometric Telescope, is installed for two purposes, for laser ranging measurements and optical measurements. It was installed in 1997
We do here laser ranging measurements to satellites, navigation satellites and other satellites, especially for gravimeter missions and Earth-tight missions and so on. And optical observations, the main purpose for the optical observations is for searching for space debris objects, especially in the geostationary ring. 이곳에서는 우주 측지 분야의 연구와 더불어 유럽 우주국과 협력해 우주 쓰레기를 찾아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위성의 안전한 궤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미확인 우주 물체들을 찾아내고 우주 파편들의 정보를 목록화하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관측소에서 운용하는 망원경 중에 특이한 것은 우주 물체 감시를 위해 1997년 이곳에 설치된 짐너트 망원경. 하나의 망원경으로 레이저와 광학 관측을 교대로 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It's one system. We can switch between both observation techniques within a few seconds. So we have to switch only 2 mirrors and make some software adaptations. But after, I would say, 15 minutes, you can do either SLR observations or optical observations. So the switching between these two techniques is very fast. 레이저 추적은 낮과 밤에 관계없이 24시간 가능하고 광학 관측은 어두운 밤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만 이용된다. 그리고 밤 동안에는 레이저 시스템과 광학 관측 시스템을 번갈아가며 활용하고 있다. 우주물체 감시에서 광학 관측과 레이저 관측은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레이저를 발생하는 발진 장치. 이곳에서 만들어진 레이저가 망원경의 반사경을 통해 36,000km의 정지 궤도까지 도달했다가 수신 장치를 통해 다시 돌아온다. 지머발트에서 추적할 수 있는 정지 궤도의 가장 작은 우주 쓰레기는 약 1m 정도. 날씨가 좋은 경우에는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한쪽에는 광학 전용으로 쓰이는 작은 망원경이 있다. 우주 파편의 목록화 작업을 위해 주로 정지궤도 영역을 관측하지만 최근에는 저궤도에 있는 우주 물체들을 찾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It was mainly built up for building up a catalog of space debris objects, mainly in the geostationary ring. But currently it's also used for searching for space objects in lower Earth orbits, like the MEO. The field of view is about 4 degrees, so we are scanning the sky all clear nights for space debris objects down to a size of about 2 meters. 광학 망원경으로 관측한 자료는 짧은 선과 점의 형태로 모니터에 나타난다. 망원경으로 위성을 따라가며 관측할 경우 위성은 작은 점처럼 표시되고 주변의 별들은 흐르는 것처럼 짧은 선으로 표시된다. 반대로 별을 중심으로 관측할 경우 위성의 궤적은 선의 모습을 그린다. 구경이 큰 초대형 망원경의 경우에는 위성의 대략적인 형상까지 관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위성의 궤도 정보를 업데이트해 나감으로써 궤도를 예측하고 다른 우주 물체들과의 충돌 같은 위험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늦은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지머발트 관측소.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우수한 성능의 망원경을 보유하고 광학 관측과 레이저 관측을 상호 보완하는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우주물체 감시 체계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활용되는 우주물체 감시 시스템은 레이더를 이용하는 방법과 광학 망원경을 이용하는 전자광학 시스템,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의 궤도를 측정하는 레이저 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구분할 수 있다. 레이더 시스템은 넓은 영역을 한꺼번에
그리고 여러 개의 물체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공위성 우주 잔해물은 물론 탄도미사일까지 추적이 가능하지만 기술적 난이도와 천문학적인 구축 비용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극소수의 나라만 운영하고 있다. 전자광학 시스템은 일반적인 천체 관측과 같은 원리다. 천문 관측용 광학망원경 기술을 활용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전자광학 시스템을 우주물체 감시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면서 그런 궤적을 남기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망원경을 이용해 가지고 그 궤적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주로 요즘에 이제 CCD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CCD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궤적에 남게 되고 우리가 이제 궤적과 함께 또 별을 갖다 같이 찍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궤적의 시작점하고 끝점의 위치를 갖다가 별의 위치랑 비교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저궤도에서 고궤도까지 고도에 상관없이 모든 위성을 추적 감시하고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광학 시스템의 장점. 망원경의 직경이 큰 경우 위성의 모양까지 식별할 수 있어 우주물체 감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우주물체 감시 분야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인 SLR. SLR 시스템은 레이저를 이용해 위성까지 레이저를 쏘아 올려 반사되어 돌아오는 거리를 빛의 속도와 위성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SLR 기술은 위성 추적 이외에도 측지학, 지구물리학, 우주과학, 지질학, 자원탐사, 대기과학 등 천문과학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전에는 야간에만 측정이 가능했는데 주간에도 이제는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측정 정밀도도 아주 밀리미터 레벨로 아주 정밀하게 위성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SLR 시스템은 달 위성뿐만 아니라 행성 탐사선까지 레이저 레인징을 가능케 하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발사한 달 탐사선 LRO 위성에 대해서 레이저를 성공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우주 개발에 큰 획을 그은 그런 시스템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LR 시스템의 원리는 간단하다. 먼저 레이저 발진기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송신 망원경을 통해 지구 궤도에 있는 위성으로 보낸다. 그리고 위성에서 반사된 레이저를 수신 망원경으로 받아 위성까지의 레이저 왕복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측정한 시간을 통해 위성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위성의 궤도를 결정할 수 있다. 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은 현재까지 가장 정밀한 인공위성 추적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SLR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자국의 위성을 정밀하게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국의 위성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성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